현재 일본에서는 나날이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자국 문화의 위상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연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웃나라인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따라 배우자며 일본 매체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오늘날 한국 문화가 일본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있어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뤄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겐다이 비즈니스는 2000년대 이후 들어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제작 환경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 방송사를 중심으로 드라마 콘텐츠가 제작되어 온 것에 반해 한국은 방송사의 의뢰를 받아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는 방송사가 제작비를 부담하고 기획과 촬영을 비롯해 배우 섭외와 같은 제작 전반의 과정은 드라마 제작사가 도맡아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분야는 단지 이것뿐만은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는 세계 진출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내수 시장을 고집한 탓에 수익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 제작 환경의 핵심 수익 요소는 광고 수익과 작품의 권리를 뜻하는 판권 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머천다이징까지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작비 확대는 물론이고 콘텐츠 품질까지 높이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별다른 투자 유치 없이 방송국의 낮은 제작비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해온 관행 탓에 작품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률까지 덩달아 곤두박질 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도 면밀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송사를 비롯한 미디어 쪽과 음반사와 같은 콘텐츠 유통 인프라 쪽이 아니라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와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권리와 수익이 돌아가도록 변화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도 음악업계에서의 일은 음반사 산하의 음악 레이블이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한국은 JYP나 하이브 같은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기획사는 자사의 레이블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도 타워레코드를 비롯한 CD숍이 강하고 전국의 소매점을 상대로 음반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상업 유통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예와 음악 산업이 분업하는 체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원래 CD와 DVD 등 패키지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음악은 인터넷에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해서 듣는 것으로 변화했고 CD나 DVD와 같은 패키지 비즈니스 플레이어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회사의 주도로 자사의 아이돌을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는 것에 더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전송하는 형태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투자하는 비즈니스를 성립시켜 왔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문화가 오늘날 일본 문화를 압도하고 남을 만큼 세계 최고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다른 개방성을 앞세워 세계 각국과 협업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과 일본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문장으로 축약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일본 산업의 경우 이른바 메이드 인 재팬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문화 콘텐츠 또한 마찬가지로 유독 일본 제작자끼리만 제작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세계적 추세에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작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이른바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호칭에 걸맞게 한국 문화가 밑바탕이 된 문화 콘텐츠를 세계적 기업들과 함께 협업해 제작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명작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산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작품 옥자는 넷플릭스 자본으로 제작되었으며 미나리는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인 플랜비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화제가 된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 소설은 한국계 미국인이 쓰고 제작은 디즈니 플러스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분업을 하거나 제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느 나라가 만든 것보다 누구의 프로듀싱으로 어떤 사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고 효율 또한 중요합니다. 일단 구조가 완성되면 분업하는 편이 콘텐츠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이 관련되어 만들어진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면 제일처럼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오늘날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기업가들과 아이돌이 상당한 학력을 갖춤으로써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장 SM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한 이수만과 하이브 창업자 방시영만 하더라도 한국의 명문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JYP를 창업한 박진영 또한 명문 사립인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만화 종주국을 자부해온 일본 시장마저 제패한 한국의 웹툰 기업가와 만화가들 역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신암행어사를 그린 윤인화는 일본의 사립 명문인 게이오 기주쿠 대학교에서 유학했고, 웹툰 기업인 레드세븐을 이끌고 있는 이현석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도쿄도립대학에서 유학했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처럼 고학력을 지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 못하면 사회적 위치가 바뀐다는 인식이 강한데, 특히 가문의 배경이나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은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지만 공부는 평등하게 주어진 계층 상승의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널리 깔려 있고, 아이돌 또한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대학의 미디어 학과와 같은 곳에서도 교육 커리큘럼이 아카데믹에 치우쳐 있지만 한국의 대학은 실천적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또 세상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배웁니다. 더불어 인문사회과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철학과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학력을 갖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K-팝 아티스트들은 단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학습에도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세계인들과의 소통에 거리낌 없이 나서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가치관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오늘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은 고학력이라는 단순한 배경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생각의 깊이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힘으로써 일본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마케팅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일본 시장을 석권한 한국 웹툰만 하더라도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만 만화를 볼 수 있는 일본 만화와 달리 이른바 기다리면 공짜라는 혁신적인 부분 유료 정책을 꺼내들었는데, 이는 일본 기업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발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오늘날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세계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늘 끊임없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라며, 일본 사회가 마냥 이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자국 문화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세계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무쌍한 역량을 발휘해왔던 우리의 저력이 한때 한국 문화를 만만히 봤던 일본에서조차 경외감을 표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